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이번에는 예상 밖으로 미국은 한 주의 마지막 시장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도 큰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변동성은 여전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의 증시는 물가 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술주 기업들의 좋은 실적에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간으로 29일 다우지수는 0.97%가 더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42%가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가장 큰 폭인 1.88%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악재 속에서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 주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를 보면 한 주 동안 수치가 다시 꽤 내려간 모습인데요. 현재 수치는 20에 굉장히 가까운 21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시장이 의외로 안정을 찾아서 잘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번에 시장을 상승작으로 이끌었던 애플과 아마존닷컴이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 역시 최근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6%에 가깝게 급등을 했고요. 따라서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미국 테크 탑10 ETF의 경우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두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 팡플러스 ETF는 올라간 만큼 내려간 모습들도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성과가 크게 변화를 받지는 못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도 전부 다 기분 좋은 상승장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따라서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모든 분야의 ETF들은 역시나 다가오는 월요일에 좋은 상승의 흐름으로 한 주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도 역시나 대부분 좋은 흐름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고요. 특히 메타버스 테마 ETF도 상승을 했고,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두 가지 ETF는 클라우드 ETF만 조금 괜찮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면 사이버 보안 ETF는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한 주의 마무리는 또다시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4100선보다도 위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렇게 최근에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은 좋기는 한데 역시나 찐 반등이 아니고 다시 내려갈 거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계속해서 경기 지표들이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괜찮지 않게 나오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시장이 다시 내려가게 될 거라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상황과 좋지 않은 상황을 보고 시장 방향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일단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빅테크를 대표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죠. 애플과 아마존닷컴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시장이 끌어올려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현재 대체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20%가 하락한 직후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연평균 15%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그 후로도 1년 동안 투자를 못하고 시장의 눈치를 봤던지 아니면 더 나은 타이밍을 보려고 했던지 간에 투자를 못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수익률은 단 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종장에서도 마이너스 20%가 넘어가서 약세장에 진입을 했을 때도 그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투자를 했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에 진입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너무나도 더 내려간다, 좋지 않다, 그래서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서 타이밍을 너무 재다 보면 오히려 좋지 못한 성과를 가져가게 됐다는 역사적인 통계의 데이터는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 타이밍 투자에 좋지 않은 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여전히 시장은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면 정말 다 말이 되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을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밍 투자는 하지 못하겠고요. 그저 꾸준하게 우상향할 좋은 자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수량을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이렇듯 지수에 대한 투자도 좋고 장기 투자만 된다면 조금 더 공격적인 우량주 투자나 4차 산업의 핵심 테마 ETF들도 좋은 투자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번 조종장도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인내심이 강한 소수의 투자자들은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인내심이 부족한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투자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와닿는 글귀가 있었는데요. 너무 공감이 돼서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연일 하락하는 지금 언제가 최저점이 될지 알 수가 있는 투자자가 과연 있을까요? 만일 누군가 시장의 저점과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분명히 투자자를 속이고 있거나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가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장기 투자자의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에 하락이 이어지면 시장의 타이밍과 전망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장 하락기에 장기 투자자가 고민을 해야 할 것은 투자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진정 장기로 투자할 만한 우량한 자산인지 아닌지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가장 좋은 타이밍은 좋은 자산에 대해서 최대한 나이가 어릴 때부터일지, 그리고 자주 투자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워렌 버핏도 스스로가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저 좋은 자산을 투자해서 장기로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내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도 그렇고 가끔씩 댓글에도 그렇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예측만 나열을 하면서 바닥을 찾아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는 그런 투자자들을 보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종목과 꾸준한 투자 그리고 시간이 답인데요. 확실하게 성공할 수가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놔두고 무리하고 위험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전달해보고 싶고요.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